요즘 뭐 전국 부동산 시장도 지금 뭐 오락가락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그 시장의 바로미터가 뭐 경매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뭐 시장이 이제 좋아지기 직전에 경매가 먼저 이렇게 붐이 일어나기도 한다. 네, 그래서 경매장을 뭐 매번 지금 시청 구독자분들이 가진 않으니까 네. 지금 이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를 포함해서 네.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 이런 네.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최대한 법원에 네. 가려고 하는데 확실히 올해 1월이랑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4월 말인데 네.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아파트, 저는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네, 네, 근데 네, 네. 아파트 쪽 입찰 경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아, 다시. 네. 그 그래서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 전에는 그래도 계속 하락세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네. 이게 가격이 뭐 금매가보다도 싸게,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싸게 받는 수준이었는데 아, 지금은 보면은 뭐 금매가보다 비싼 수준으로 아. 낙찰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이게 모입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물건 이게 수원에 나온 아파트 하나 아파트였는데 그 물건 이제 입찰을 이제 저희 30명이서 이제 모의로 이제 입찰을 했는데 가장 높게 쓴 세 분이 가장 비슷하게 맞췄더라고요. 아, 그 말은 즉슨 그만큼 이제 높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낙찰도. 아, 그런 걸 보면서 아파트는 확실히 요즘 싸게 받기가 쉽진 않구나. 실거주자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 아, 이거 벌써 경매가 이러면은 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로 네. 이미 다주택자고 경매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제 싸게 받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파트를 싸게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다른 투자 자산을 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말고 다른 종목에 대한 네. 분위기도 포착이 좀 될 수 있나요?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어피 궁금하다. 네,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은 제가 체감하기에는 입찰 경쟁이 꾸준히 계속 높았었어요. 왜냐면 가격 자체가 높지 않고 가벼우니까. 그렇죠. 가볍고 대출 규제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다주택자도 입찰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취득세 자체도 네. 똑같잖아요. 네. 뭐 4.6%로 다주택자나 뭐 1주택자나 무주택자 똑같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입찰 경쟁이 있었는데 뭐 아파트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취득세 중과 문턱이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라는 자산 자체가 누구나 선호하는 어떤 주택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투자자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데 네. 실거주자가 네. 나 이 집 실거주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냥 금매가보다 500만 원 싸게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도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싸게 사서 수익을 낸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좀 네. 전환된 게 1월 달부터 좀 확인이 좀 다르다. 네, 이제 서울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약간 저점을 찍고 뭐 잠실 같은 네. 데를 이제 예시로 들면 좀 올라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확실히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는 좀 진짜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변 뭐 잠실이 아닌 뭐 송파 뭐 변두리 쪽에도 좀 많이 그러니까 아파트 나온 물건들을 보면 낙찰가가 꽤 높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또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도 좀 있고 기대감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낙찰됐던 뭐 사례 뭐 네. 이런 것들 조금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게 요 물건이었거든요.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이제 모의 입찰을 해본 거예요. 얼마에 낙찰이 될지 한번 맞춰보자.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경기도 수원시. 네. 아무래도 수원은 삼성과의 직주 근접도 뭐 나쁘지 않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원이라는 동네가 뭐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그간 좀 많이 빠지기도 했어가지고 네. 이제 좀 저평가가 됐다라고 해서 실제 투자자들 또는 이제 실거주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가격이 처음에 이제 4억 2,600에 나왔지만 두 번 유찰이 돼서 2억 800, 그러니까 반값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고 너 수원 집 알아보고 있지 않았냐? 여기 경매에 지금 반값에 나와 있는데 한번 써봐라.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붙죠. 그래서 지금 29명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20명이 넘어가면 꼭 한두 명 정도는 이 진짜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경매라는 건 한 명만, 가장 높게 쓴 한 명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싸게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분께서 2등이 지금 2억 8천 정도를 쓰신 건데, 한 분께서 3억 2,500. 근데 여기에 1층 금매가 2억 9천에 나와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18층 고층이고 좀 좋은 층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뷰라든지 뭐 그 매물 같은 게 이제 전세 낀 매물이어서 좀 약간 이제 공실인, 왜냐면 경매로 낙찰받으면 공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만 봤을 때는 비싸게 받은 거죠, 사실. 4천만 원 떡 사 먹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저도 이제 계속 입찰은 하지 않지만 보면은 네. 이게 사실 투자로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싸게 받는데 내가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소액으로 지금 수도권 아파트를 입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린 것도 있고 네. 뭐 취득세는 여전히 아직 바뀌지 않았죠. 네. 그런 부분도 여전히 있으면서도 입찰 경쟁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쉽지 않더라고요. 야, 저 경우는 2차까지 가지 말고 1차에서 바로 질렀어야 되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경매를 하다 보면 이게 물건이 괜찮으면 전차, 그러니까 2억 9 최저가가 2억 9,800이었을 때보다 높게 쓰면 될 확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건 맞죠. 왜냐면 심리적으로 저때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왜 저 가격을 넘겠어? 라는 게 통해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이 물건이 판단이 되면 네. 넘게 쓰는 거죠. 그럼 확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참 이 경매라는 게 심리전도 있고 참 네. 저는 이래서 경매가 재밌는 것도 같습니다. 이게 시장 분위기를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모의입찰을 했던 물건이고 실제로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직원분이 받은 네. 물건이 있어요. 저희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네. 또 경매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받은 물건이 있는데 하나 보여드리자면 사실은 뉴스에 많이 나온 단지들이에요. 네, 행복타운이라고 해서 네. 미추홀구, 지금 남구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미추홀구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건물 전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출을 끼고 후순위로 이제 전세 이제 보증금 5,800을 네. 받아가지고 네.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증금을 일부 잃으시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정말 사실 안타까운 케이스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 채무가 빨리 상환이 되고 이제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낙찰자한테 넘어오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님이 네. 입찰을 하셨고 뭐 가격만 일단 보자면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1억 1,2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다세대 빌라거든요. 네. 다세대 빌라고 전용이 15평 정도 되고 여기 지도를 좀 잠깐 보시면 제물포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 정도 됩니다. 1호선 제물포역. 네. 그래서 여기가 좀 그런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전세 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최대한 이제 저희 매니저님은 이제 여기 살고 계신 분이랑 재계약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보증금을 일부 날리시기 때문에 이사 가는 곳이 좀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네. 그럼 저희 입장에서 뭐 어떻게 최대한 배려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월세로 재계약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뭐 시세만 보면은 1억 한 5천 정도 되는 거를 1억 1,200에 받으신 거고 2등이랑 차이도 근소하게 받으셔가지고 저희 수강생분이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그리고 전세 시세도 한 1억 3천 정도 월세는 2천에 한 70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사실 경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싸게 받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건 그렇죠. 사실 아까 앞서서 본 것도 수원의 아파트 얼마나 사실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9명 이렇게 붙는 건데 이제 가격을 싸게 받는 취지에는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붙는 물건에는. 근데 뭐 사실 경매라고 하는 게 잘 받을 수도 있고 낮은 가격으로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실은 운도 좀 따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조건 내가 뭐 실력 있다 해서 탁 쓰면 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딴 사람이 더 지르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 처음으로 이제 경매 관심 가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요즘 같은 상황에 금매를 하는 게 좋을지 경매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걸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격 말고도 경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건을 살 때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거는 경매밖에는 없거든요. 그쵸. 모든 물건은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지를 수가 있네요. 그쵸. 그거를 이제 물론 그 가격에 써서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하겠지만 그냥 안전한 물건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가격을 정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도 뭐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고 근데 저는 사실 뭐 회사 다니면서 신입사원 때부터 이제 경매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사실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조사한 가격에 내가 가격을 쓰고
어쨌든 낙찰이 안 되면 누군가는 더 높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은 내가 본 것보다 더 가치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었던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엔 내가 더 조사를 잘해서 이번엔 좀 이제 좋은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좀 가격을 높게 쓸 수 있으면 높게 써서 확률을 높이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낙찰도 뭐 간간히 되고 돈도 벌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사실 뭐 진짜 부동산 투자를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사 가서 산다고 하면 나와 있는 매물 계약하면은 사는 건데 그런 거는 사실 능동적이라고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능동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시세 그리고 판매자가 정한 가격으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내가 수동적이 되는 거고, 근데 경매는 내가 조사는 좀 발품 팔아서 해야 되지만 가격은 내가 정해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우리 뭐 회 하나 먹을 때도 그냥 전화하면 회 배달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새벽 일찍 또 도매시장 가가지고 3, 2 이거 해가지고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좀 저평가해서 만약에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힘든 건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안전마진을 갖고 가면 사실 저도 뭐 경매도 하지만 일반 갭 투자 이런 거 전세 끼고 매수를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는데 하락기를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냥 시세대로 샀던 거, 특히 상승장에 샀던 시세대로 산 것들은 정말 저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경매로 샀던 거는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물론 그러니까 하락장, 보합장에 샀던 게 물론 더 좋긴 하지만 금전적으로 막 보증금을 내어주고 뭐 손해를 보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으면서도, 하락기를 겪으면서도 경매로 사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게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하락기를 겪으면서, 왜냐면 저는 투자 경력이 뭐 10년, 20년 되진 않으니까 하락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락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초보자분들은 하락기일 때 그래 경매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사실 또 한편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면 경매로 싸게 사도 큰 의미가 없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맞아요. 이게 막 대내 변수가 막 많을 것 같은데 경매를 할 때는 일반적인 매매할 때랑 뭐 체크하는 포인트가 뭐 많이 좀 다를까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크게 입지라든지 뭐 주변에 뭐 역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이런 걸 참고 삼아 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동산은,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부동산들은 다 그 입지에 맞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존재 의미가 있다라는 존재 의미가 있고, 그게 1억이든 5억이든 그렇죠. 다 누군가 필요한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으면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고, 좀 떨어져 있다면 가격이 쌀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정해진 가격을 조사해서 그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좋은 데만 찾고 역세권만 찾고 그거를 특히 경매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분들이 경매하는 게 되게 엄청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만 찾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입찰 경쟁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특화된 건 절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조금 남들이 안 볼 만한 거를 좀 많이 싸게 받은 거를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입지든 아니면 권리 분석, 그러니까 경매에서 얘기하는 뭐 권리를 분석하는 것들에서 좀 특수한 권리가 형성돼 있다든지 이렇게 좀 걱정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싸게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격인 것 같고, 가격을 싸게 받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 기준 가격보다 더 싸게 받는 거. 두 번째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문제들. 그렇죠. 권리. 근데 그거 말고 또 좀 뭐 대외 변수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안 해요? 안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 이제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건들 중에는 또, 그 매매 거래가 아예 없고, 뭐 전세, 월세 찾는 사람도 없다. 이런 거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임차 수요도 없고, 그걸 매수하려는 투자 수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임차 수요가 있으면서 약간 뭐 투자하려는 의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동네 물건에. 그러니까 그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파트만 거래가 되고, 빌라 오피스텔은 거래가 아예 안 되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촬영하기 전에도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이게 뭐냐면 4월 기준으로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매매 건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뭐에 대한 아파트 서울 지역에 대한 아파트 매매 건수. 이게 지금 15,770건이 이제 서울 전체에 있었던 1년치 매매 실거래고요.
근데 이제 빌라가 거래가 안 된다고 보면은 없어야 되잖아요. 뽑아 보니까 얘는 25,000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 지역, 이거를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경기, 뭐 인천 이런 데도 해보셔도 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빌라 거래가 더 많았거든요.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보셨을 뿐이지, 하는 사람은 계속 매매하고 뭐 경매로 싸게 사서 단타 매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돈을 벌고 싶으면 결국 싸게 사서 시세대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는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싸게 받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차이는 분명히 있죠. 네. 뭐 아파트는 사서 일단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네. 뭐 경매 같은 경우는 10%라도 싸게 사면 어쨌든 그건 네. 확실히 싸게 산 거니까, 시세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맞습니다. 뭐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죠. 노력에 대한 네. 대가가.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네. 시세 조사가 확실히 아파트보다 어렵기는 합니다. 개별성이 워낙 강하고, 네, 네. 그리고 같은 평수여도 방이 어떤 건 2개고 3개고 뭐 위반 건축물 문제도 네. 있고, 그런 걸 이제 배워서 하실 수가 있다면 사실 빌라를 하셨던 분은 진짜 빌라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몇백 개 이런 게 아니라 뭐 네. 단타로 파시고 이렇게 뭐 몇 채를 세를 주시고 이런 정도지, 네.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처럼 하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네. 청약이 또 있잖아요. 아, 맞죠. 그러면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청약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걸 더 많이 추천하세요? 근데 참 램군님 옆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제가 사실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애초에 저는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으로서 청약을 사실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이제 PD님도 실거주 아파트 집을 찾고 계셔서 저는 네. 경매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분들은 경매로 아파트를 보셔도 돼요.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분의 생각은 정말 뭐 500만 원, 1000만 원만 싸게 사서 내가 입주하면 되니까. 네.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 아파트를 봐도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 이제 투자 목적으로 뭐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 당장 단타로. 그런 건 아파트는 쉽진 않다. 근데 다시 실거주면 경매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딱 경매를 받아버리면, 그렇죠. 청약 통장 기획이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빨리 날리라고 해요. 그게 진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주택 기간을,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무주택 기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뭐 자녀 수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5년을 기다리면 뭐 개포동에 뭐 신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 이거를 뭔가 받으면 되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만들어 가다 보면 뭐 그런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약이 아니더라도 내가 매수를 한다거나, 일반 꼭 청약으로 사야지만 그 아파트에 내가 집주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자산을 늘려서 그 집을 뭐 그냥 일반 매수로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전체 이제 지역 흐름을 봐서 뭐 저평가되어 있는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간이라는 게 되게 귀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뭐 엄청난 제가 자산가다 뭐 이렇게 절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짧은 기간에 자산을 만들어 보면서, 네. 이게 만약에 내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청약을 했으면 저도 아직도 청약 준비하는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강력하게 이제 청약을 이제 내려놓고 투자로 자산을 만들어 가라. 또는 이제 청약을 꼭 해야겠다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들어가다 네. 보니까 뭐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사실 이 말씀이 이제 막 진짜 나이도 조금 되고, 네. 애들도 많고, 자유 조건이 진짜 막 넘치는 분들에게 네.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쵸?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대부분이 네.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무주택자분들이 젊은 네. 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분들의 점수는 한없이 낮고, 네. 눈높이는 높고, 맞죠. 근데 이게 괴리감이 있는데, 네. 그걸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맞습니다. 능동적으로 투자로 접근하는 것도 네.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네. 유튜브에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성공 사례만 나오고, 네. 청약을 통해서 뭐 어디 좋은 단지에 당첨이 됐다, 이런 것만 사실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내 기준이 거기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수도권, 서울이 아닌 지역은 또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기준은 높은데 내 점수는
뭐 가점은 얼마 안 된다 이러면은 사실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사실 저는 경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투자 활동으로서 돈을 벌어간다면 사실 청약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원하는 곳에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방법은 다양하고 정답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맞는 걸 찾아가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아 좋아 나 진짜 경매 한번 해볼래 라고 결심을 했는데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시작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는 또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되게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뭐 이야기해 준다면 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경매라는 것이 아무래도 발품도 많이 들어가고 무섭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 살고 있는 분을 어떻게든 이제 구슬려서 내보내는 그 명도라는 작업을 또 직접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저도 여러 건의 경매 물건을 정리를 해봤지만 뭐 강제 집행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시는 강제 집행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굉장히 극소수의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서는 소수의 사건을 다루잖아요. 왜냐면 흔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좀 보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다뤄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하기도 전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고 경매 또 다른 이제 장벽은 또 경매 용어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들 이런 거는 정말 전체의 1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권리 분석 정도만 하실 줄 알면 사실 돈을 뭔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무서웠던 건 그런 이제 발품 팔고 뭐 명도하고 이런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내가 시세대로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거는 온전히 제가 손해잖아요. 금전적으로. 그게 사실 훨씬 더 무섭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한 2억짜리 물건 나왔는데 내가 혹여나 이거를 또 2억 500에 질러가지고 낙찰 받거나 하면은 그렇죠. 멘붕이 또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경매가 아니라 만약 일반 매수로 시세대로 샀는데 하락기가 와서 가격이 빠졌어. 그대로 손해잖아요. 근데 이 경매라는 건 이런 품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사면 2억짜리를 1억 7천에 사놓으면 떨어지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는 방어를 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랄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이 있는데 왜 사람들 그걸 안 하고 뭐에서 막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이제 보통의 이제 시청자분들도 본업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 주식을 하는 게 이게 투자가 너무 이제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하는 거고 부동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매는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 조사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어떻게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안 하고 하면 사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시세 조사를 잘못했다가 뭐 고가 낙찰이 되면 그건 정말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발품 정도를 내가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금전적으로 웬만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자부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매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쨌든 경매를 하고 그게 별로면 안 하겠죠. 근데 한번 낙찰 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하거든요. 그 말은 받은 게 괜찮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전세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경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세입자 입장으로 보증금을 걸 때 또 지킬 수 있는 지식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경매는 상당히 여전히 이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자녀가 2명이 있는데 경매 교육은 꼭 할 거거든요. 이게 뭐 투자 목적이 아니라 네 자산을 그때 뭐 전세 제도가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경매 제도라는 걸 알아서 그러니까 뭐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이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걸고 살고 이래야지 안전한 거다 이런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 교육은 필수인 것 같네요. 사실 이게 경매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가 돼서 그런 건데 경매를 안 배우고 피하다 보면 이게 경매가 오히려 칼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지금 많은 세입자분들이 피해받고 있는 것도 그 지식을 한 반이 아니라 한 10%라도 알고 계셨으면 사실 진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만 알고 계셨어도 많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셨을 텐데 좀 안타깝죠.